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중계 마감 직전 토토입니다. 저는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 최현길, 옆에는 농구 전문 기자 유상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저희 프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마감 직전 토토는 말 그대로 국내 프로농구 실시간 부상 변수, 컨디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토토 전문 분석 팟캐스트입니다. 기존 토토 분석은 단지 전문가 분석이나 슈퍼컴퓨터 분석에 의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시간 정보 분석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 따끈따끈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NBA나 해외 축구 등 현장 연결이 어려운 해외 리그 같은 경우는 마감 시간 직전까지 최대한 팀의 부상 변수와 분위기, 동정 등을 모아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감 직전 토토 베타 서비스 NBA 방송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박세훈, 서정환 기자가 4일날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스페셜 N 때 득점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또 피닉스의 역배당, 뉴욕의 핸디 고배당을 마치면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저희 방송은 11월 21일까지 무료 베타 서비스를 실시하고요. 1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유료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국내 농구뿐만 아니라 국내 야구와 축구, 메이저리그, NBA, 유럽 축구 등 토토, 프로토 대상 경기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방송은 마감 직전 톡토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마감 직전 톡토를 입력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웹사이트 스포츠.조선.com이나 스포츠조선 모바일 웹과 앱에 접속하셔도 실시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앱이나 유튜브 마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 의원이 오늘 분석할 경기 간단히 브리핑 해주시죠. 네, 오늘 분석할 경기는 한국 시간 12일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NBA 8경기입니다. 모두 프로토 대상 경기고요. 스페셜 N 대상 경기는 1경기 샬럿 대 토론토, 2경기 올랜도 대 유타, 3경기 오클라호마 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네, 일단 오늘 8경기 중에 첫 번째 필라델피아와 인디애나 경기부터 살펴보시죠. 필라델피아의 배당률은 2.54배고 인디애나는 1.30배입니다. 그리고 핸디캡 수치는 필라델피아의 플러스 5.5가 배정이 됐고요. 배당률은 필라델피아 승이 1.74배, 인디애나 승이 1.7배로 측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경기? 네, 우선은 이 경기는 정말 어떤 팀이 먼저 연패를 끊느냐가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뉴올리언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NBA에서 유일하게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7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고, 인디애나도 할 말이 없는 게 원정 4경기에서 다 졌어요. 네, 그래서 4전 전패고, 그 3일 전에 인디애나와 필라델피아가 인디애나 홈에서 붙었죠. 네, 그래서 인디애나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간신히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 그렇지 않아도 원정 경기력이 좋지 않은데 이번에 또 맞대결을 접전을 펼친 뒤에 곧바로 맞대결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접전이 예상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저는 이 경기 필라델피아의 역배당에 한번 추천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일 지난 10일 날 네, 인디애나 홈에서 연장까지 갔다라는 것. 네, 이거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경기는 조엘 엠비드가 뜁니다. 저는 지난 경기 빠졌었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골밑이 좀 더 강해진다. 인디애나 골밑이 약하기 때문에 네, 필라델피아 유리한 구질을 하나 더 점령하는 거고요. 네, 필라델피아가 이번에 홈 경기다. 네.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질 수 필라델피아는 없다.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음, 기운이 이어지면은 네, 필라델피아에게 충분한 승산이 있지 않을까. 뭐 네. 간절히 승리를 바라면은 뭐 우주의 기운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인디애나와의 지난 맞대결에서는 엔비드가 빠졌고 오카포가 뛰었었는데, 이번에는 오카포가 빠지고 엔비드가 뛸 예정이거든요. 근데 오카포보다는 지금 엔비드의 폼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게다가 이제 홈에서 펼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접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그 NBA.com에서 제공하는 클러치 상황에서의 어떤 전적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인디애나는 클러치 상황을 3경기를 가졌는데 3전 전승이고, 필라델피아는 뭐 전패이기 때문에 당연히 클러치 상황에서도 4전 전패예요.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누가 던질 수 있느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인디애나는 지난 맞대결에서도 그 한참 뒤지고 있을 때 제프티가 연속 7득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연장전을 끌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디애나가 조금 그래도 저는 승리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필라델피아가 플러스 핸디캡은 챙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핸디캡은 충분히 필라델피아에 걸만하다. 네. 저는 그냥 아예 역배당 한번 걸만하다. 아예 역배당. 네. 제프 티그가 일단 기복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경기 연속 잘할 가능성도 낮고 음. 필라델피아가 사실 필라델피아가 진짜 못합니다. 못하기는 네, 리그 그렇죠. 최악의 네. 팀이고 계속 최악의 팀이었고 또 부상자도 많고 유니폼도 촌스럽고 유니폼까지. 그렇죠. 유니폼이 보면 빨간색, 파란색, 원색으로 되어 있는 막 오방색 이런 거 쓰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촌스러운 팀인데 근데 이게 분위기가 있어요. NBA 보면은 연패를 네. 어떤 팀들이 막 끊기 시작하거나 연승을 막 타다 그것이 끊어지면은 네. 이상하게 도미노처럼 그런 게 이어지는데 어제 바로 뉴올리언스가 이겼다라는 거. 아.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이길 기운이 오지 않을까. 이길 때가 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전이 예상되지만은 접전이 예상되는 것 자체가 이제 필라델피아 핸디캡 승리는 굉장히 좀 확실시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인데요. 워싱턴이 홈이고 워싱턴의 승리 배당은 2.86배 상당히 높고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승리 배당은 1.23배입니다. 그리고 핸디캡은 워싱턴에 플러스 7.5가 주어졌고요. 워싱턴의 핸디캡 승리는 1.67배, 클리브랜드는 1.77배 이렇게 받았습니다. 일단 그 워싱턴이 이렇게 홈에서 높은 핸디캡을 받은 게 지금 브래들리 빌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다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했는데 MRI 검사 결과는 뭐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 경기 출전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브래들리 빌 정도면 워싱턴에서 거의 핵심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이 어떤 플러스 핸디캡의 어떤 어느 쪽으로 갈지 그런 게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지난 경기에서 지면서 지금 6승 1패 첫 패를 안았기 때문에 원래 잘하는 팀들은 연패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 최선을 다할 거고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2승 2패였는데 각자 홈에서도 1승 1패. 워싱턴이 보면은 클리블랜드 잘 잡는 팀 중에 하나긴 맞습니다. 근데 브래들리 빌이 빠진다면은 타격이 크고 또 조널 선수가 사실 지난 경기 난 저는 출장 정지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벌금형만 받았더라고요. 근데 또 지난 경기 보스턴 막판에 몸싸움을 하면서 또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경기에서 바로 그렇죠. 스마트와 싸우면서 그러면서 약간 좀 또 다시 벌금을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싱턴이 지금 최근 경기들에서 이제 막 승리를 챙기고 있는데 그 어떤 메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오토 포터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두 경기에서 그 각각 34득점, 20득점을 올리면서 뭐 거의 제1의 득점원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르브론 제임스와 만나면은 잘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임스 상대로 커리어 평균 득점이 5.1점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제임스를 만나서는 상당히 고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클리브랜드도 조금 걱정을 해야 될 거는 지금 뭐 당연히 6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은 그 앞선 원정 두 경기에서 4점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둔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간신히 이긴 경기들이기 때문에 특히 워싱턴의 홈에서는 워싱턴이 은근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래들리 빌이 출전한다면은 이 어떤 플러스 7.5의 높은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핸디캡은 워싱턴 쪽에 걸만하다. 그러니까 브래들리 빌의 출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빌이 출전을 하지 않는다면은 핸디캡도 클리브랜드 쪽이 가능할 것 같은데 빌이 출전을 한다면은 저는 이 경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클리브랜드에 쭉 가는 게 왜냐면 지난 경기 졌기 때문에 좀 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좀 화풀이라고 하잖아요. 진 다음에 그 경기에서 경기력이 올라가는 거 그런 걸 좀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경기 이 경기는 또 스페셜 N 대상 경기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샬럿 대 토론토의 경기. 네, 샬럿의 홈 경기고요. 샬럿의 배당은 1.41배, 토론토는 2.2배고요. 핸디캡은 샬럿에 마이너스 3.5가 주어졌어요. 네, 샬럿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 샬럿의 승리는 1.67배, 토론토는 1.77배입니다. 네, 토론토는 사실 지금 요나스 발렌슈나스 이 선수가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3.5의 핸디캡이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발렌슈나스 선수가 빠진 게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선수가 빠지면서 또 게다가 그 골밑이 좀 약해졌잖아요. 우리 토론토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정한다면은 골밑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샬럿이 물량이 골밑이 굉장히 강해요. 코디 젤러도 있고 뭐 카민스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골밑에서 밀릴 수 있다. 그렇다고 가드 진입 토론토가 좋지만은 샬럿이 밀리냐? 그렇지 않은 게 캔바 워커 선수가 요즘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음. 홈에서 샬럿이 전통적으로 강한 팀이기 때문에 네. 올 시즌도 3승 1패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샬럿이 앞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가 상당히 좀 예측이 힘든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둘 다 서로의 강점을 조금 상쇄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샬럿의 가장 강점은 3점 슛이잖아요. 이제 4번 포지션인 마빈 윌리엄스까지 3점을 쏘는 게 강점인데 토론토는 3점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그에 반해서 토론토의 강점은 속공이랑 자유투 유도 이런 것들인데 샬럿은 홈에서 상대한테 거의 속공을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자유투도 웬만하면 허용하지 않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상쇄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어떤 승리팀을 정하자면은 샬럿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빅맨 진이 두터운 데다가 이번에 로이 버트가 또 복귀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엄청난 활약이 기대되진 않지만은 네. 그리고 마이클 키드 기크리스트 이 선수도 복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고 토론토는 앞서 말씀드린 발렌시아스뿐만 아니라 테레스 로스 이 어떤 식스맨 스코어러도 빠집니다.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변수를 가지고 있는 토론토보다는 홈에서 강한 샬럿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수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점수 때는 저는 이런 서로의 강점을 상쇄시키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저득점 페이스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샬럿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샬럿은 그 100점에서 109점대, 토론토는 90에서 99점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팀 보니까 올 시즌 샬럿이 경기당 105.1득점, 96.7득점, 토론토가 102.4득점, 96.4실점 네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100점에서 90점대를 거는 게 네, 저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넓게 이렇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기는 네, 그다음 경기는 이제 올랜도 매직과 유타 재즈의 이 경기인데요. 경기 역시 스페셜 대상 경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랜도는 승리 배당이 2.5배 그리고 유타는 1.31배. 유타가 정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올랜도는 플러스 5.5의 핸디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핸디캡 배당률은 둘 다 1.72배로 동일합니다. 이 경기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경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랜도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는데 최영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유타에 걸고 싶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올랜도가 그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 한 방에 있는 팀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비터 올라디포가 가면서 네. 승부처에서 해결해줄 만한 선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뭐 나쁘지 않아서 뭐 니콜라 부체비치라던가 네. 뭐 엘프리드 페이튼이라던가 네. 뭐 에반 포니라던가 구성은 나쁘지 않은데 네. 뭔가 중요할 때마다 한 방을 해줄 만한 선수는 없다. 네, 그렇게 보고 반면에 유타는 조지 힐이 지난 경기 결정했고 최근에 안 좋은데 조지 힐이 지난주에 이주의 선수 뽑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선수의 결정이 있으면은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음. 고든 헤이워드 선수가 돌아왔고 네. 또 데릭 페이버스도 돌아와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층이 상당히 두터워졌다라는 거. 그리고 승부처에서 이 팀은 뭐 고든 헤이워드라던가 네. 조 존슨 같은 선수들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음. 유타가 원정이지만 원정에서 원래 유타가 약한 팀인데 올 시즌 3승 3패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네. 유타 쪽에 한번 희망을 걸어봅니다. 네. 핸디캡은 핸디캡은 5.5, 5.5 상당히 애매하죠. 네. 그냥 패스를 저는 굉장히 좋은 답인데요. 저는 올랜도 쪽이 조금 더 땡기는 게 올랜도가 지금 유타가 상당히 끈끈한 그런 어떤 2점슛 위주의 플레이로 유명하지만은 올 시즌만큼은 이 로드니 훗이랑 말씀하신 조지 상당히 어떤 3점슛에 재능이 있는 그런 가드들이 투입이 되면서 이 어떤 전술을 돌리고 난 이후에 딱 그런 3점슛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들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타가 3점 성공률이 2위일 거예요. 리그 전체에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기록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유타의 이런 3점슛 허용을 유타의 3점슛을 올랜도가 좀 많이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올랜도가 올 시즌에 계속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좀 눈에 띄는 기록이 3점슛 허용 개수 자체가 리그에서 가장 적거든요. 그러니까 3점슛 성공
뭐 몇 퍼센트 이런 걸 떠나서 3점 슛을 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많이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한테 3점 슛은 3점 슛 자리는 철저하게 막으면서 상대를 진입시키면서 어떤 미드레인지 점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유도를 시킨다는 거죠. 그 말은 물론 미드레인지에서도 유타가 잘 넣어버리면 할 말은 없지만은 유타한테 익숙한 것들을 많이 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유도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 스페셜 N 대상 경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도 굉장히 좀 저득점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저는 80점대나 90점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80점대. 네, 아까 그냥 말씀하셨듯이 올랜도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3점을 잘 맞고 수비전으로 가면은 네. 유타의 색깔이 원래 수비 농구이기 때문에 아, 네,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템포, 네. 네. 자기네 색깔에 맞게 가는 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타가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점수는 저득점이 날 가능성이 높다. 네. 예. 저도 이제 많아봐야 100점대 정도로 생각하고 저는 조지힐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유타가 이기겠지만 힐이 없다면은 올랜도 플러스 핸디캡도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싶어요. 그리고 네. 올랜도보다 유타가 나은 게 네. 지금 올랜도의 핵심은 저는 부체비치라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긴 루디 고베어라는 아주 좋은 수비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센터진에서 그렇게 우위를 점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타를 추천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다음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뉴욕 닉스 이 경기인데요. 보스턴 셀틱스가 승리 배당이 1.29배 그리고 뉴욕은 2.58배. 보스턴이 정배당을 받았고요. 핸디캡은 보스턴이 마이너스 5.5 핸디캡을 받았고 배당은 1.68배 그리고 뉴욕이 1.76배를 받았습니다. 3연패의 보스턴이 이 정도로 정배당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스턴이 지난 시즌에도 보면은 막 네. 그 기복이 굉장히 심했어요. 막 네. 경기력이 진짜 떨어졌다 싶었는데도 치고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연패가 길지 않은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보스턴이 또 뉴욕이기 때문에 두 팀은 그 굉장히 오래된 라이벌입니다. NBA가 네네. 처음 생겼을 때 70년 전부터 네. 같은 연고지를 쓰고 있고 같은 팀명을 쓰고 있는 단 두 팀 중에 하나거든요. 아, 네. 그 서로 안 지려고 하는데 그 통산 승수에서 봐도 네. 압도적입니다. 284승 179패 거의 아, 100승 통산 더성을 승수. 100승을 더했고요. 네. 지금 보스턴이 홈에서 뉴욕에 3연승. 전통적으로 보스턴은 뉴욕을 만났을 때 강한 네.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이 앞설 거라고 보는데요. 아, 보스턴이 네. 뭐 작년에도 보면 부상자가 많았잖아요. 번갈아가면서. 근데 워낙 선수층이 두터워서 네. 그런 걸 크게 못 느끼겠더라고. 지금도 보면은 알 호포드나 제이 크라우드가 네. 못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것을 작년에는 항상 제가 분석할 때 제일 많이 틀린 팀이 보스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거꾸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보스턴 역으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보스턴이 3연패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역사도 무시할 수 없긴 한데 지금 3연패하는 기간 동안에 평균 실점이 120점이거든요. 아무리 NBA가 다득점 경기라고 하더라도 120점을 먹히면서 이기는 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연패를 하고 있기도 하고 반대로 뉴욕은 필 잭슨 이 사장이 아무리 계속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지금 호나스 감독이 무시하고 계속 빠른 템포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3경기에서 연속으로 평균 110점 이상의 득점을 해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포르징기스도 좀 야투 감각이 많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보스턴이 이렇게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이유가 호포드의 부재가 많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호포드가 오면서 보강됐다라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호포드가 빠지니까 지금 리바운드 마진이 마이너스 10이에요. 보스턴이 10개를 리바운드를 더 뺏기고 있다는 거는 어떤 경기에서도 좀 이기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욕의 이 5.5 핸디캡은 굉장히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또 보스턴이 수비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이 크라우더도 수비가 네, 약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비가 약해졌는데 네. 제 생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라이앵글 오펜스가 뉴욕은 원래 해야 되는 네. 공격인데 안 하고 있어요. 네. 사장이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도 안 네. 하고 있다고. 근데 성적이 나고 있으니까 지금 네. 이게 감독도 갈등이고 사장도 갈등인 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체기가 왔을 것 같아. 만약에 지면은 또 네. 감독이 욕 먹는 거고 이기면 이기니까 지금 가만 놔두고 있는 건데 언제 한번 또 뉴욕은 또 혼란을 겪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제가 이제 내일이 될 그렇죠. 거다. 네, 왜냐면 라이벌전이고 원정이고 보스턴이 어떻게 보면은 네. 이 감독이 전 솔직히 보스턴의 감독 굉장히 높이 사거든요.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 이 감독이 뭐 그 대학 때부터 보면 분석도 굉장히 잘고 숫자적인
그것도 어시스턴트 코치를 데리고 와서 네. 잘 키우고 이런 것 때문에 3연패기 때문에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내일은 약점을 공략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4연패까지 허용할 감독은 그렇죠. 아니다. 작년에 분명히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4경기 알아봤고 다음 경기가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LA 클리퍼스. 굉장히 그렇죠. 제일 가장 빅매치 중에 빅매치라고 하나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클라호마의 배당은 2.4배 그리고 클리퍼스가 1.34배고요. 오클라호마가 플러스 5.5 핸디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1.68배, 클리퍼스는 1.76배. 오클라호마가 지난 클리퍼스 원정에서 85대 83으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이게 클리퍼스의 현재까지 그렇죠. 유일한 패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후에 클리퍼스가 4연승 달리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네. 스페셜 N의 대상 경기인데 네, 맞습니다. 첫 1차전은 85대 83 굉장히 저득점이었어요. 네. 저득점이었기 때문에 이긴 거다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보면 클리퍼스가 득점 마진이 1위입니다. 1위. 네. 실점에서 1위 88.3점. 네, 득실 마진도 플러스 16 가까이 될 거예요. 수비가 네. 엄청나게 강해졌다. 그러니까 당 네. 리버스 감독이 원래 수비로 유명한 감독인데 네. 색깔을 잡아가고 그렇다고 공격이 약하지도 않고 네.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홈에서 졌다는 거죠. 네. 원정에서는 전승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지난 경기 패배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게 크리스 폴이나 이런 선수들이 승부근성이 있기 때문에 지려고 하는 이런 게 지지 않으려는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경기에는 갚아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맞대결을 패하지 않을 거다.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제 지금 클리퍼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패배를 제외하면은 매 경기 10점 차 이상의 대승을 거두고 있거든요. 지금 클리퍼스의 전력은 최고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클라호마가 원정에서 클리퍼스를 잡은 거는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살펴봤더니 오클라호마의 공격 전술이 저는 클리퍼스 수비의 카운터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클리퍼스의 공격면을 봤을 때는 3점 슛이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클라호마는 3점 슛이 당연히 약하긴 하지만은 대신에 상대의 3점 슛 또한 상당히 잘 막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퍼스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일단은 꺾고 들어가는 셈이고요. 그리고 클리퍼스의 수비력 중에서 조금 그나마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페인트 존 수비력인데 디안드레 조던이 굉장히 수비가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은근히 페인트 존에서 많은 반칙을 허용하면서 그쪽에 어떤 수비 효율성이랄까 그런 건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클리퍼스의 지금 거의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수비 지표를 찢어낼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웨스트브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다가 오클라호마가 상당히 강한 홈이고 리바운드 측면에서는 상당히 오클라호마가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클라호마가 플러스 5.5 핸디캡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의 플러스 핸디캡 승 그리고 저는 오클라호마가 일반 승리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걸 농구를 볼 때 보면 전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네. 보통 이긴 팀들은 전술을 크게 바꿀 이유가 없어요. 네네. 지는 팀들은 저번에 왜 졌을까 하면서 그걸 바꾸겠죠. 네. 그런 카드를 클리퍼스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명장이기 때문에 덤버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감독 빌리 도노반도 나쁜 감독은 아닌데 굳이 전술을 바꿀 이유가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이겼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근데 결국은 웨스트브룩이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데 또 웨스트브룩이 저번에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수가 UCLA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LA 가면 항상 잘했어. 네, 그런 게 있었는데 홈이니까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저번에 잘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잡을만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점수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점수 때가 맞아. 스페셜 N. 저는 이 경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저득점 페이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두 팀 모두 90점대 점수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저 80점대는 안 나올 것 같다. 저번처럼 너무 적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3점슛 부분이 클리퍼스가 계속해서 고전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보강이 됐거든요. JJ 레딕도 살아났죠. 그 경기 이후에 살아났기 때문에 최근에 좋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벤치가 원래 클리퍼스가 고질적인 약점인데 모리스 베이츠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벤치도 좋아졌다는 것이 공격력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조금 쉬운 경기로 가보죠. 샌안토니오 스퍼스 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그래서 샌안토니오의 승리 배당은 1.09배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4.8배.
4.08배.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마이너스 10.5 핸디캡을 받았고요. 배당은 1.71배, 디트로이트는 1.73배를 받았습니다. 가장 저배당 경기네요. 네, 그렇죠. 이거 네. 지금 샌안토니오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은 네. 샌안토니오가 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경기인데요. 샌안토니오가 지금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 네. 근데 주춤거리고 있는데 네. 이 팀 뭐 거의 연패가 거의 없는 팀이고 홈에서 원래 강한 팀이잖아요. 작년에 40승 1패. 네, 이게 NBA 맞습니다. 역대 타이 기록입니다. 네. 그 정도로 홈에서 강한 팀이고 네.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이번 시즌 전패. 네. 네, 게다가 제가 이 팀은 레지 잭슨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네. 샌안토니오에게 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는 지금 홈에서 3연패라는 수모를 겪고 있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디트로이트는 정말 홈에서는 4전 전승, 원정에서 4전 전패. 정말 홈과 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원정에서는 야투율이 8%나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샌안토니오가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데니 그린도 복귀했고 파커도 내일 뭐 복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샌안토니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5라는 좀 큰 핸디캡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 예. 11점 차 이상의 대승이 예상되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다음에 마지막 경기죠. 그 포틀랜드 블레이저스와 세크라멘토 킹스. 네, 포틀랜드는 1.23배 배당 받았고요. 세크라멘토는 2.86배. 그리고 포틀랜드가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핸디캡을 받았고요. 배당은 1.77배, 세크라멘토는 1.67배를 받았습니다. 세크라멘토는 백투백 경기이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포틀랜드 쪽에 그냥 정배당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반대 의견인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 포틀랜드 말씀해 주셨듯이 홈에서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포틀랜드가 지금 6연승이더라고요. 네. 홈에서도 6연승.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직전 경기 홈에서 레이커스한테 10점 차로 졌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크라멘토가 그래도 플러스 7.5 핸디캡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지금 포틀랜드가 그 스윙맨 스타퍼라고 볼 수 있는 알파루크 아미누 이 선수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크라멘토의 스윙맨은 루디 게이거든요. 게이가 지금 올 시즌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커즌스에 이어서 항상 지금 평균 20득점 이상을 올려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레이커스전에서는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은 아미누 정도의 어떤 레벨이 없다면은 충분히 많은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 특히 게이도 그렇고 특히 커즌스가 포스트업을 치고 있을 때 이 어떤 바깥 라인의 선수가 헬프 수비를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미누 정도의 클래스가 되지 않는 선수가 헬프 수비를 들어오는 걸로는 커즌스를 전혀 더블팀 효과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백투백 경기이긴 하지만은 커즌스와 게이를 은근히 많이 커즌스와 게이한테 많은 실점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선수는 계속 많이 넣고 있는데 지잖아요. 근데 계속 세크라멘토가. 네, 그건 그런데 더 많이 낼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지금 올 시즌 벌써 백투백 경기를 2경기나 가졌거든요. 근데 은근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애미 원정 경기가 첫 경기였는데 연장전까지 끌고 가가지고 물론 연장전에서는 완패를 했지만은 그렇고 토론토 원정에서는 토론토한테 올 시즌 첫 패를 안겨줬습니다. 토론토 상당히 강한 팀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세크라멘토란 팀 자체가 이변 전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 이 7.5의 핸디캡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일반 승리는 포틀랜드가 유리하겠죠. 네, 마이너스 7.5일 때는 세크라멘토에 걸만하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한번 보면은 근데 홈에서 2전 2승이잖아요 포틀랜드가. 네네. 즉 실점 13.5점이었어요. 크게 이겼는데 작년에.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네. 포틀랜드 지금 포틀랜드가 5승 4패 약간 좀 6위 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팀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 팀은 지금 데런 컬리슨이 부상이고 네. 타이로슨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반면에 포틀랜드는 가드진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지난 경기에서 근데 부진했었단 말이에요 두 선수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계속 2경기 연속 부진한다는 건 사실 NBA에서는 슈퍼스타에게 거의 드문 일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콜리슨 선수 말씀하셨는데 콜리슨 선수가 그 징계 때문에 계속해서 못 나오고 있다가 지지난 경기부터 복귀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지금 타이러슨이 나오는데 주장하는
별로 하는 것도 없잖아 지금. 그렇죠. 키도 작고 이 선수가. 그러니까 네. 가드 싸움에서는 결국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가드 싸움에서는 아예 네, 네. 상대가 안 그럼 되죠. 그럼 네. 인사이드 싸움인데 네. 커즌스가 보면 백투백 경기 강해요 이 선수가. 예, 네, 강한 네. 건 맞는데 이 선수가 자기 기록은 잘 챙기는데 승리를 챙기는 법은 솔직히 좀 약하다. 그렇죠. 네. 커즈스가 좀 짜증 좀 내면 이제 끝나는 거죠. 세크라멘토는. 그렇죠. 근데 그 포틀랜드 센터지는 짜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게. 플럼리. 예, 네. 그래서 저는 네. 포틀랜드가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 모든 경기 지금 분석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제가 해볼까요? 예, 네. 같이 하시죠. 예. 네, 저 일단 1경기 필라델피아와 인디애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일단 두 팀이 바로 최근에 맞대결을 펼쳤고 굉장히 접전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5.5의 핸디캡은 필라델피아한테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필라델피아 이번에는 엔비드가 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냥 역배당으로 과감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 역배당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경기 워싱턴과 클리브랜드 경기. 네. 이 경기는 브래들리 빌의 출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빌이 출전 안 한다면은 뭐 클리브랜드가 아무래도 대승이 예상되는. 그렇죠. 클리블랜드 게다가 지난 경기 졌기 때문에 연패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것이다. 강팀은 절대 연패를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3경기 샬럿과 토론토. 네. 네, 두 팀 모두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샬럿이 지금 이 리그 그 동부 컨퍼런스 1위고 네. 홈에서 강하기 때문에 저는 샬럿 쪽으로. 네. 그래서 샬럿 마이너스 3.5까지.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4경기 올랜도와 유타 경기. 네, 이거는 근데 많이 갈려가지고 저는 조지일이 결정한다면은 올랜도 프랜승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저는 그냥 유타 쪽이 유리하다. 네, 유타 알겠습니다. 쪽이 여기서는 네. 갈리네요. 다음에 마지막 5경기죠. 보스턴과 이것도 갈렸던 것 뉴욕 같은데. 경기. 네. 저는 이 경기는 뉴욕이 플러스 핸디캡 승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스턴이 4연패까지 빠질 팀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플러스 핸디캡은 어떻게 보시나요? 5.5. 5.5는 네. 패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클라호마와 클리퍼스 빅매치죠. 저는 이 경기는 오클라호마가 지난 경기에서 클리퍼스를 잡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5.5의 플러스 핸디캡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번에 졌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갚을 것이고 네. 그래서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계속 클리퍼스 쪽에 거는 것이 괜찮다. 클리퍼스가 큰 복수를 해줄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샌안토니오와 디트로이트. 이거는 마인승. 10점 차 이상으로 네. 이길 것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포틀랜드와 세크라멘토. 포틀랜드 쪽을 거셨잖아요. 예. 저는 포틀랜드 일반승이긴 한데 세크라멘토가 7.5를 받는다면은 세크라멘토도 충분히 세크라멘토 매력이 볼만하다.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포틀랜드 일반승이 좀 안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아닌가요? 핸디캡은 세크라멘토에 걸만하다. 네, 핸디캡은 좀 네, 위험해 네, 보여요, 저는. 그럴 땐 패스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네. 친구가 아, 과감하네. 패스. 네. 예. 일반승이 가장 안전하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스페셜 N은 네. 스페셜 N은 첫 번째 샬럿과 토론토 경기인데 저는 샬럿은 100점대, 토론토는 90점대 이렇게 보고. 네.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두 번째 경기 저는 네. 90점대 정도 두 개 팀 다. 네, 올랜도와 네. 유타 둘 다 90점대.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더 높게 80점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더 올랜도는. 낮게? 네. 왜냐하면 유타가 수비가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높게 봅니다만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클라호마와 클리퍼스. 저는 둘 다 90점대. 네, 지난번 80점대였는데 그보다는 점수가 올라가서 90점대다. 조금 더 올라갈 거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유럽 축구 대회부가 이어집니다. 네, 서호정, 정재은 축구 전문 기자 두 분의 패널이 치열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여기에서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